물건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 물건 중에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맞는 말. 물건의 포기는 물건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네, 맞습니다. 이건 단독행위에 보시면은 뭐 포기, 뭐 취소, 뭐 이런 것도 쭉 있었죠. 예.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자, 이 말은 전세권의 저당권을 잡았다는 얘기죠. 누가 전세권이 있는데 여기에 저당을 잡은 거예요, 은행이. 자,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자, 은행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좀 풀어서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문제 접하기가 좋아요.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렵게 단어가 돼 있다든지 그 단어의 의미를 좀 정확히 좀 모를 경우에 풀기가 어렵죠. 뭐 이거 뭐 간단한 문제죠.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이거는 이제 전세권의 저당권을 잡았다 이렇게. 저당권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은행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이게 당연한 말이 되는 거죠. 상식. 존속기간은 뭐 1년, 2년 뭐 이렇게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을 했는데 이제 뭐 이거를 뭐 1년, 2년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로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네, 특별한 사정이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어요. 뭐 갱신을 하든지 뭐 다시 계약을 하든지 뭐 이런 걸 안 했다. 그 기간이 만료되면 소멸합니다. 소멸. 등기를 꼭 안 하더라도 소멸하는 거야.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자, 지금 병이 저당권이 있었는데 소유권까지 취득했던 얘기네요. 그러면 병의 저당권은 소멸되죠. 이게 틀린 말이네요. 5번이 소멸이 됩니다. 자, 요거 뒤에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목적물의 멸실 여부는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 단 목적물에 멸실되어도 물상대의 저당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물건은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시효, 물건의 소멸시효는 용익물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것만 해당 20년. 이거는 이제 이용, 이익,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물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소유권, 점유권, 유치권, 요거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거 이제 1번 지문에 있던 내용이죠. 소유권, 점유권, 유치권 이런 거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보물권, 피담보 채권이 존속하는 한 담보 물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 적용되지 않은. 자, 여기 이제 피담보 채권제 저당을 잡았으면 이 담보 물건에 뭐 있을 거 아니야. 뭐 땅이든 건물이든 요거에 대한 뭐 소유권 요런 게 독립해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고요.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자,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했어요. 그 한 후에 그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했대요. 요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병이. 그리고 그 소유권을 취득을 했어요. 이렇게 소유권까지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병은 지금 소유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네요.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여기 틀린 말이었죠. 소멸되죠. 뭐 자기 거가 됐는데, 자, 여기에다가 내가 지금 소유권까지 토지에 돼 있던 저당권이잖아요. 근데 이 토지를 이 병이 소유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얘하고 뭐 자기 소유권에 자기가 저당을 잡을 필요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거 소멸됩니다. 토지 소유권 취득하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아니므로 저당권은 혼돈으로 소멸된다. 네. 그렇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내 거에다가 내가 저당권을 잡을 이런 게 전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혼돈 191조.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 자, 아까 나왔던 문제에서처럼 요 토지다. 그럼
동일한 물건이 자 소유권이 이제 있어요. 그리고 다른 물건 이 토지에 대해서 이 저당을 잡아놨어. 저당권이 있어요. 요게 동일한 사람한테 귀속이 됐어요. 이 소유권이 이 저당권 한 사람하고 동일한 사람한테 똑같은 똑같은 사람한테 귀속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물건은 소멸을 한다. 이 저당권은 소멸한다는 얘기죠. 소유권으로 이렇게 다 하면 되는 거죠. 내 소유권까지는 갖고 있는데 이 소유권에 저당권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근데 이 전환권이 뭐 제3자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전환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건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요 꼭 소유권이 아니더라도 다른 물건이라도 가능하다. 점유권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점유권은 안 된다. 점유권은 안 된다, 여기. 자,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돈. 이는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자, 혼돈의 예외. 제3자 이익보호. 혼돈으로 소멸하는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일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하여튼 제3자가 걸려있으면 안 되죠. 하면은. 혼돈으로 소멸하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 그러니까 잡혀 있으면 이 지상권에 저당권이 잡혀 있으니까 그때는 안 되는 거죠. 하면은 뭐 지상권에 저당권에 이렇게 잡혀 있다. 그러면 이 지상권이 소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이익보호, 후순위권이 있는 경우 선순위자권의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어떠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저당을 잡는데 저당권이 지금 내가 순위가 이제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당권을 잡아놨어요. A라고 하는 사람 저당, B라고 하는 사람 저당, C라고 하는 저당 A은행, B은행, C은행 이렇게 저당이 잡혀 있어요. 지금 내가 1번이에요. 1번. 근데 1번이 소유권을 취득을 해버렸네.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취득했는데 그냥 내가 소유권까지 취득했으니까 내가 저당권을 이렇게 같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이 소멸돼야 되는데 이 뒤에 후순위자가 있어요. 후순위자. 그러면은 이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조금 더 나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A라고 하는 게 저당 잡을 때 1,000만원 잡았어. 1,000만원. 여기도 1,000만원, 여기도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저당을 잡았다. 근데 내가 이거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저당권이 없어져 버리면 이 1,000만원에 대한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나중에 경매에 들어갔을 때 얘가 1,000만원, 얘가 1,000만원 받아갈 거 아니야? 얘를 살려두면은 나중에 이 건물 팔았는데 만약에 이 건물을 3,000만원에 팔았어. 그러면 내가 1,000만원은 내가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소유권으로 만약에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1,000만원은 내가 받잖아요. 근데 이 저당권이 없어지면 나는 그냥 이 빈털터리가 되고 얘한테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런 의미예요. 이거는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 선순위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얘기. 자, 여기 내가 소유권을 취득을 해도 여기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왜냐면 소멸하지 않아야지 나한테 이득이니까. 본인의 이익 보호예요. 이게. 자, 판례.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임차권이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후에 저당권이 설정될 때는 혼돈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자, 이 얘기도 위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나한테 이득이니까 이게 지금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하다 해가지고 내 건물에 내가 임차권을 갖고 있는데 임차권이 대항 요건도 갖추고 후에 저당권 설정할 때 혼돈으로 이게 내가 임차권이 대항 요건을 갖고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먼저 만약에 경매가 된다 그러면은 이걸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죠. 나한테 이득이죠. 이런 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경우, 이거 똑같은 얘기죠.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 그 주택을 샀어요. 임대인의 보정 반환 채무는 혼돈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쵸? 너 이 보정금 반환을 해야지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혼돈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점유권과 강업권은 혼돈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혼돈을 발생케 한 원인이
무효 취소 등으로 실효되면 혼돈으로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그러니까 혼돈이 처음에 없던 것으로 되는 거죠. 자, 원인이 무효 취소로 없어지면 만약에 혼돈으로 뭐 저당권이 없어졌던 게 다시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이다. 점유 매개 관계가 뭐죠? 점유 매개 관계에 대한 직접 점유자. 점유를 할 수 있는 어떤 매개가 되는 관계. 점유를 할 수 있는 매개가 되는 관계. 네, 뭐 임차죠, 임차. 제일 대표적으로 임차. 점유 매개 관계. 점유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관계. 내가 뭐 전월세야. 뭐 전세 내가 해가지고 내가 이사를 했어. 직접 점유자가 됐어요. 이사를 해서. 그 사람은 뭐야? 타주 점유자. 타주 점유자. 주인은 따로 있잖아요. 타인이 주인이다. 자,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옳은 거는 1번.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하는 요 단어는 임차 전월세를 얘기하는 거구나. 여기서 직접 점유자는 내가 직접 이사해서 들어가 산다. 타주 점유이사. 네, 맞는 말.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는 거죠. 소유의 의사로 기본이잖아 이게. 요거는 추측해서 정하죠. 추정. 근데 과실 없이는 아니죠. 과실이 뭐 있는지 없는지 뭐 점유하고 있다고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는 추정하지 않죠. 틀린 말이고,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한 경우 을만이 간접 점유자이다. 자, 아니죠. 여기서는 병만 직접 점유자가 되는 거고, 지금 전대한 경우, 자, 여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직접 점유자, 병이 직접 점유자고, 갑하고 을이 간접 점유자가 되겠네요. 을만이 아니죠. 을만이 아니고, 갑하고 을이 간접 점유자가 되겠네요. 틀린 말. 갑이 을과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을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을의 점유는 자주 점유이다. 자, 명의가 을로 같지만 지금 을 점유는 타주 점유입니다. 타주 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어요.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서 한 거니까 소유의 의사가 없잖아요. 네.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 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 아니죠. 자주점유를 인정하자. 상당한 초과를 했는데 어떻게 이걸 자주점유? 자, 이렇게 자주점유하고 타주점유의 차이. 자, 타주점유가 다른 사람이 주인이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이 주인이다. 소유 의사 없이 점유. 소유 의사가 없죠. 다른 사람이 주인이니까. 임차인, 전세권자 이런 거.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점유 매개 관계가 되는 거죠. 점유를 할 수 있는 매개 관계가 되는 관계. 관계가 어떠냐? 점유 매개 관계다. 임대차 이런 거. 점유권 원. 자, 점유를 할 수 있는 이게 원인이 뭐냐? 임대차, 전세권 설정 계약, 분묘 기지권, 명의 신탁, 요런 걸로 점유를 하는 거. 이게 타주 점유. 요런 걸로 점유를 하고 있는 거는 타주 점유다. 자, 그리고 자주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습니다. 매수인. 도덕도 같아요. 도덕도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다. 자주 점유. 점유권은 매매, 교환, 정여 이런 거. 이렇게 매도인이 처분 권한 없든지 무효인지를 알면서 악의로 무단 점유임을 드러나면 자주 점유 추정은 깨진다. 그러고 소유 의사 있고 없고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자주 타주 분명하지 않을 때는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 국가, 지방자치가 점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자주 점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타주 점유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한다. 자, 자주 점유 인정 판례. 자, 이거 자주 점유 부정하는 거 있고 인정하는 게 있는데 저거 판례들 한 번씩. 자, 참고로 인접한 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토지인 줄 알고 점유한 경우, 이때는 이제 자주 점유가 인정이 됩니다. 일부를 인접 토지에 판례가 그래요. 자, 위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점유의 성질이 타주 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정여와 같은 자주 점유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경우, 스스로 매매 정여와 같은 자주 점유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전 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하므로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타주 점유로 볼 수 없다. 국가 지방자치가 취득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주 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자, 자주 점유가 부정되는 판례는 자신 소유 대지에 건축한 건물이 인접 토지를 상당한 정도로 침범하게 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타주 점유이다. 공유자 한 명이 공유 부동산 전부를 점유한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의 범위에서 타주 점유이다. 자, 이런 판례들이 있다. 이런 거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질문 2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 이건 197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원,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유만 추정, 무과실은 추정하지 않음. 점유자가 무과실 입증. 자, 이 과실이 없다. 이거는 이거 빠져야 되는 말이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정확한 지문이 되겠죠.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 만약에 선의의 점유자도 뭐 어떻게 소송을 해서 본권에 대해서 소를 했는데 패소를 한 때, 그때는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패소 확정 시점이라든지 그동안 쭉 이런 지문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소가 제기한 때 처음 소송을 건 날 있죠. 소송을 건 날, 그날을 얘기합니다. 소를 제기된 때라고 하는 거는 패소한 때 뭐 이렇게 패소 판결 시점, 패소한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3번 질문은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을의 동의 없이, 자 이거는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 이 순서가 또 바꿔놨어. 이 질문은 그러니까 을이 건물주예요. 을이 건물주. 이걸 갑이 임차를 했어요. 근데 을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를 한 경우에, 자, 을만 간접 점유자다. 요 말이 틀린 거죠. 가을만. 자, 지금 여기 건물에 임대를 하고 또 전대를 하고, 자, 이 사람이 직접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직접 점유를 하고 있죠, 병이. 자, 그러면 여기도 간접, 여기도 간접. 을도 간접, 갑도 간접. 이렇게 되는 거죠.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도 있고요. 점유에 대한 추정력도 있죠. 이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 등기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아니죠. 있다. 틀린 거는 1번이네요. 자, 이게 등기부 뭐 A, B, C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당사자 사이 권리변동의 당사자 뭐 A, B, 뭐 B, C 이런 당사자 사이에 등기의 추정력, 이게 뭐 적법하게 딱 이루어졌을 거다 추정하는 거, 이거 원용할 수 있죠.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네, 이것도 점유에 대해서 자세히 또 뒤에 나오면은 여기에도 점유를 내가 했고 여기에도 점유를 했다는 게 뭐 사실이 딱 확정이 돼. 뭐 등기를 했다든지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기에 점유를 했다라는 게 인정이 돼. 그러면 계속 점유한 것으로 인정이 추정돼요. 추정. 인정하는 건 아니고 추정. 자,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권리가 소멸했을 거란 추정 이런 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네, 이거 다 맞는 말. 점유자는 이런 부동산 물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진정은 뭐예요? 진짜 뭐 이렇게 딱 진짜 뭐 진짜다, 진짜로 판명되지 않은 거죠. 뭐 가짜다, 뭐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 추정력은 깨진다. 네, 그렇죠? 이거 법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거죠. 진짜가 아니다는 얘기죠. 주장된 계약서가 이거 뭐 가짜로 뭘 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번 질문 같은 경우는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 추정력은 원용할 수 없다. 이게 잘못돼 있다. 자, 이런 거 이제 등기부 떼보면 등기원이 나오고, 뭐 뭐 상속이면 상속, 증여면 증여, 이런 이제 등기원이. 그 다음에 이제 권리자가 바뀔 거 아니에요? 권리자가. 뭐 홍길동에서 임꺽정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는 제3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네, 이게 법조문이죠. 네. 이것도 적법하게 딱 됐을 거라고 등기가 이렇게 완료가 되면은 추정을 합니다.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는 그 점유는 계속한 거로 추정한다. 자, 이것도 198조에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는 그 점유는 계속한 거로 추정한다. 이렇게 법조문이 딱 되어 있습니다. 자, 2000년 1월에서 2020년 1월 20년간 점유일 때 첫날과 끝날의 점유만 딱 입증이 되는 거죠. 계속 점유가 인정이 됩니다. 자, 처음과 끝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는 한 점유 계속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뭐 승계라고 하는 거는 뭐죠? 매매를 했든지 상속을 했든지, 자, 이렇게 하여튼 점유가 딱 인정이 된다. 이때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네, 부동산 물권, 점유권의 효력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적법하게 점유자가 점유 딱 하고 있는 거는 부동산 물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등기에 대해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그 이제 등기된 거에 대해서 점유를 딱 추정을 하는 거 적법하게. 근데 이제 부동산 물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